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올해 초던가요? 평소 회를 즐겨 먹던 13살 남자아이에게서 길이 3.5m의 기생충이 발견됐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도 자녀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구충제 찾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잠시 후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국내 최고의 기생충 박사이시자 칼럼니스트인 단국대 의대 서민 교수와 함께 기생충에 대한 궁금증 낱낱이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전날 수도권 뉴스,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 11명 모두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는 소식입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계양구 의원들이 호주 등의 외유를 다녀오면서 제출한 보고서가 사전 계획서와 다르다며 문서 조작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의원들이 선진도시와 자매도시 방문 등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분 좋은 주말을 맞아서 아치스의 Feeling So Good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단국대 의대 서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민입니다. 네, 우리 서 교수께서는 기생충학 박사이면서도 인기 있는 칼럼니스트이기도 한데 기생충학을 전공하게 된 계획이 적지 않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본과 2학년 때 학생 때 예. 그 기생충학을 배우다가 이제 기생충에 대한 소설을 썼거든요. 예. 근데 그 소설을 읽어보신 선생님께서 기생충에 관심이 있구나 착각하셔가지고 예. 저를 기생충학으로 꼬였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기생충학 말고 딴 걸 하시려고 그러셨나요? 그럼요. 그 당시에 기생충을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기 과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교수님이 네. 권해가지고. 예, 제가 관심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셔서. 네. 그럼 교수님이 권하지 않았다면 뭘 전공했을까요? 그 당시는 재활의학과 이런 걸 하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막상 해보니까 좋은 학문 같아서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기생충이라고 하면은 좀 징그럽고 몸에 안 좋고 지저분하고 이런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만 떠오릅니다만은 우리 서 교수께서는 좀 의견이 다르다고요? 예, 그 주변에 보면은 기생충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예. 기생충을 굉장히 미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원래 미워해야 될 애들은 독감 바이러스 같은 거 바이러스인데 예. 기생충은 좀 억울하죠. 이게 다 외모 때문이고요. 예. 저도 외모지상주의의 피해자라서 이제 기생충의 편에 서서 변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기생충에 감염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전에 60년대 보면 기생충에 감염되면은 좀 영양 상태도 안 좋다고 그러고 얼굴도 해석하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는 전반적으로 영양 상태가 안 좋았고요. 예. 기생충이 그렇게 많이 먹는 애들은 아닌데 워낙 영양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밥을 한 몇십 톨 이 정도 뺏겨도 큰 타격이 있었던 거죠. 지금 정도면은 1인당 한 2-30마리 키워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군요. 기생충 중에 암세포 냄새를 맡는 기생충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이제 예. 암세포 환자의 소변을 딱 이제 거기다 이제 애들을 풀어주면 네. 그 암세포에 막 접근해서 이렇게 뭉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예. 이게 95% 정도의 그 진단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게 실용적으로 이용이 되나요? 한 2-3년 내에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예. 그러니까 기생충을 이용해서 암을 진단하는. 네. 원래 기생충학이라는 게 이렇게 인류의 이로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 이런 연구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암세포 냄새를 맡는 기생충은 모든 암을 다 하는 건 아니겠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야겠는데 예. 아마 상당 부분의 암에 적용될 걸로 봅니다. 지금 서 교수께서는 기생충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신데 그래도 우리가 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기생충이 있겠죠? 예, 그럼요.
오래전부터 사람 몸에 살던 기생충들은 예. 대체로 착하고 괜찮은데 그 다른 동물의 기생충 같은 건 문제가 됩니다. 예를 예. 들면 멧돼지의 기생충이라든지 뭐 개회충이라고 예. 개에 사는 회충 같은 게 사람에 들어오면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눈이나 뇌로 가거든요. 그렇군요.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겠네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집에서 기르는 개들은 그런 기생충에 걸릴 확률이 없는데 개나 고양이를 버리면 애들이 밖에서 이것저것 먹다가 네. 개회충에 걸려서 이제 개회충의 알을 막 쏟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기견이나 유기고양이를 만들지 않는 게 기생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기생충학 박사 서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 교수께서 궁금한 점 있으신 청취자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악극 봄날은 간다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5월 하순이고 이제 곧 여름이 됩니다. 이쯤 되면은 그 기생충 감염 뭐 이런 걸 우려해가지고 회도 안 먹는 분들 많은데 좋은 태도인가요? 아니죠. 회는 우리 조상들이 이제 10만 년 전부터 계속 먹어오던 거고요. 특히 네. 우리나라는 그냥 그 조선시대 그 5살짜리 아이가 네. 회를 즐길 정도로 회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회를 외면하면 안 되죠. 회는 또 맛있잖아요. 반면에 그 민물고기 경우에는 네. 조금 기생충 감염 위험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민물고기는 되게 양식이기 때문에 예. 큰 지장이 없고요. 단지 그 강에서 직접 고기를 낚아서 예. 회로 드시는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강에서 직접 잡는 경우 그게 예. 이제 디스토마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게 바로 간데스토마라고. 근데 예. 그게 주로 낙동강이나 이런 강유역에서 유행합니다. 어떻습니까? 발병 추이는 계속 늘고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감염률이 비슷합니다.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우리 몸 안에 뭐 방금 전에 디스토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기생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기생충이 몸 안에서 되게 얌전하게 있기 때문에 예. 웬만하면 증상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아주 나쁜 기생충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뭐 60년대, 5, 60년대 기생충에 감염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없겠죠? 요즘도 한 100만 명 이상이 이제 걸려 있고 예. 그리고 개회충 환자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소간 같은 거 먹어서 이제 개회충 걸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소간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소간이 워낙 영양이 좋다. 예. 뭐 이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런지 이게 줄지가 않더라고요. 그 경우에는 그 날로 먹을 경우인가요? 예, 소간을 날로 먹을 경우 이 망막 박내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혹시 눈에 염증이 있는 환자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개회충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예. 그럼 익혀 먹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고. 그렇죠. 익혀 먹는 게 없습니다. 말씀하신 도중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문자 주셨어요. 7309번님. 전 헬리코박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기생충의 일종인가요? 헬리코박터는 세균이긴 한데요. 예. 이거를 치료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좀 논란이 있습니다. 예. 치료해봤자 또 걸리고 뭐 그렇게까지 해롭지 않다는 견해가 좀 우세하거든요. 예. 6066번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고래 회충은 물고기만 해당되는지요? 어패류는 어떤가요? 이렇게. 고래회충은 물고기랑 오징어처럼 바다에 사는 그런 포유류가 이제 바다에 사는 물고기나 두 종류, 그러니까 네. 오징어 같은 거 그런 거가 이제 감염원인데요. 예. 뭐 근데 웬만한 횟집에서는 고래회충의 존재를 다 알고 그러니까 내장을 먼저 제거하고 회를 뜨면은 예. 관계 없습니다. 오징어 날로 먹을 때 이렇게 각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까? 술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말아야 된다는 게 주의점이고요. 예. 뭐 그 자체로는 크게 뭐 오징어. 그렇군요. 그 요즘도 봄이나 가을 환절기 때 자녀분들한테 구충제 먹이시는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원래 의학적으로는 사실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단지 심리적 안정을 뭐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족 간의 그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먹는다. 예. 그런 거는 뭐 먹어도 되죠. 그 안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은 제약회사에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구충제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까지 싫어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생충 연구 뭐 좋아서 하셨겠습니다만은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연구하시면서?
저희 기생충학자 중에서는 이제 예. 기생충을 본인이 먹고 이제 기생충에 일부러 걸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근데 저도 그런 게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몇 번 시도했는데 저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천생 기생충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제가 기생충 감염률이 한 80% 정도 됐을 때도 저는 기생충에 안 걸렸었거든요. 예. 2104번님, 육회 괜찮을까요? 뷔페에서 자주 먹는데. 육회는 맛있죠. 육회는 예.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드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육회를 매개로 걸리는 기생충은 거의 멸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저도 육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소 육회, 네. 소고기, 간은 조심해야도 네. 육회는 괜찮군요. 그 5966번님 또 주셨어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교수님께서는 사람 얼굴만 봐도 기생충이 없는지 아신다면서요? 아니 그게 어떤 연예인한테 예. 기생충이 있게 생겼다고 한 게 우연히 맞아서 그런 오해가 있는데 예. 실제로 얼굴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역시 예. 그 대변을 봐야죠. 그렇군요. 그럼 뭐 저도 이렇게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여유롭기 때문에 예. 한두 마리 정도 키우시고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우리 서 교수께서는 기생충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고 정치적,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칼럼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슈 어떤 게 있습니까? 역시 성한종 리스트죠. 예. 그 돈 받은 분 어떤 이제 분은 이게 진짜면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또 이제 그 예전에 그 뇌물수수를 한 정권의 실세를 잡아넣어서 스타 검사가 됐던 분이 예. 이제 지금은 본인이 똑같은 처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추이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 뭐 불구속 기소한다고 네, 뭐 불구속 기소. 당시면 확정됐더라고요. 네. 그 우리 서 교수께서는 칼럼니스트라고 제가 앞서 설명도 소개도 해드렸습니다만 글을 참 재미있게 잘 쓴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네. 비결이 뭡니까?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 글을 굉장히 못 썼는데 예. 잘 쓰고 싶은 욕망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지옥 훈련을 했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1년에 100권 이상 책을 읽고 책을 읽으면 반드시 감상문을 쓰자. 이 예.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20년 가까이 살아났더니 그 어느 날 글이 예. 진짜 경지에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나 책을 많이 읽고 감상문을 쓰면은 서 교수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워낙 미천이 없었기 때문에 20년 걸렸지 다른 분들 같으면 5년 7년 정도면은 저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또 새 책도 내셨어요. 네, 제목이 집 나간 책. 네. 어떤 책입니까? 제가 그동안 썼던 감상문 중에서 예. 좀 재밌고 잘 쓴 것만 모아서 낸 겁니다. 본인이 선정하셨어요? 예, 뭐 저하고 출판사랑 같이 선정했습니다. 예. 이게 언제 나온 책입니까? 지난달 말에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오래되진 오래되지 않았죠. 않았네. 어떻게 잘 팔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한 2주 동안 굉장히 잘 팔리다가 최근에 좀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마침 이 라디오에 나옴으로써 날개를 달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앞서 누구나 다 책 많이 읽고 감상문 쓰면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나는 글재주가 없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어요? 일단 글을 못 쓰는 거를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글이라는 건 잘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쓰는 거 알았으면 그냥 책을 많이 읽으시고 글쓰기 하셔서 누구나 글을 잘 쓸 수 있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5280번님 문자 주셨어요. 교수님 저번에 걸린 건 어떤 건가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 저번이 걸린 게 뭔가요? 아니 제가 만우절날 예. 그냥 기생충학자가 기생충에 걸렸다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고래충에 걸려서 입원했다고 블로그에 한번 글을 썼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 사실로 믿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글을 쓸 때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안 썼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거짓말이라고 알 수 있는 힌트를 몇 개 드렸어요. 뭐 내연녀랑 먹었다. 예. 그리고 뭐 내연녀랑 둘이서 광어 2마리, 우럭 3마리를 먹었다. 뭐 이런 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4월 1일에 빨갛게 막 써놓고 그랬는데도 눈치가 없으신 분들이 네. 몰랐구나. 내연녀가 있게 생겼잖아요. 예. 우리 서 교수께서는 젊은 층한테도 아주 인기가 높은 교수 중에 한 분이신데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도 안 되고 좀 좌절해 있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네. 어떤 얘기 해 주시고 싶으세요?
역시 책을 많이 읽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젊은이들이 지금 이제 직장 취업 같은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취업의 좁은 문을 이제 뭐 다른 사람들 제끼고 나만 들어가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 연대해서 좀 취업의 문을 넓히자 이런 식으로 연대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게 그 연대를 방해하고 소외를 하는 그 매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영구집권의 음모라고. 스마트폰을 자꾸 하면은 책을 안 읽고 네. 자꾸 이제 그 책을 안 읽고 자꾸 그 뭐 개인 이상한 흥미 위주의 그런 기사만 읽게 되기 때문에 예. 자기 생각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기 생각을 가져야지 다른 사람에게 조정 안 당하거든요. 그러면 서 교수께서 보는 책, 뭐 많은 책을 보시겠습니다만 특히 많이 보는 분야가 있습니까? 저는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예. 그 소설이 좋은 게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느낌 같은 거를 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예. 책경이거든요. 기생충학자면 자연과학 책을 많이 읽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저를 만든 건 다 소설입니다. 그렇군요. 가정에서 우리 서 교수께서는 어떤 가장이세요? 아내가 저를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밖에 있으면 빨리 예. 들어오라고 막 9시부터 오. 문자를 날리고 연애 교섭을 하셨습니까? 연애 결혼? 중매 결혼했지만 예. 굉장히 사이가 좋고 몇 살 터울이세요? 3살 터울인데 예. 집사람이 동안이라서 예. 한 20살 차이 나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가정에서 그러니까 뭐 사랑도 많이 받으시면 비결이 있을 텐데. 제가 이게 결혼한 지 한 8년 됐는데요. 예. 집사람이 지금까지 설거지를 한 5번밖에 안 했어요. 설거지를 전담하시는구나. 네, 그게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그럼 누구나 그렇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나요? 거의 그러니까 저는 외모가 이런데도 사랑받는 거 보면은 저보다 좀 잘생긴 분들은 훨씬 더 사랑받겠죠. 그 설거지 전담하셨으면 네. 주부습진 없으세요? 몇 번 걸렸죠. 주부습진. 예. 한 3번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기생충학 교수님이 주부습진 걸렸다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괜찮아요? 그래도 기생충 걸린 것보다는 주부습진 걸린 게 좀 더 괜찮죠. 예. 그 연애 결혼하셨고 부인이 굉장히 교수님을 사랑하신다 했는데 뭐 때문에 사랑을 했을까요? 연애할 때? 처음에 제가 가진 유머 감각을 총동원해서 하루 동안 웃겨줬더니 그다음부터 결혼하자 그러더라고요. 예. 유머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군요. 2089번님 집 나간 책 꼭 사서 볼게요. 내용이 궁금하네요. 내용은 그러니까 서평집 그러면 되게 이제 좀 어렵고 책에 대해서만 써놓은 것 같지만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예. 근데 제 책은 정말 책 내용을 전혀 몰라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제 20년 내공이 집약된 그런 책이죠. 그 서 교수께서 지금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우리 약속한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노래 한 곡을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틀어드릴 텐데 네. 어떤 곡, 왜 어떤 곡을 선택하시는지. 서태지가 불렀던 컴백홈을 하겠습니다. 제 책 제목이 집 나간 책이니까 돌아오라고. 이제 네, 돌아오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서태지의 컴백홈 들으면서 그 당국대 의대 서민 교수와 함께 얘기한 코너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가정의 달 5월 쉐보레 5대 차종과 함께하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지금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200만 원 할인. 혜택도 역대급. 5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나 시스타 효린인데 너 고모 봤니? 나 고모 없어. 없으면 깔아야지. 깔아? 뭘? 고르기만 하면 되는 모바일 쇼핑. 11번가 쇼핑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기쁜 일이 시작됩니다. 11번가. 안녕하세요. 구더일입니다. 가족보다 스마트폰과 더 친한 우리 친구들 걱정되시죠? 좋은 기름 넣고 구들과 함께 출발!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세요. 좋은 기름이니까 SOE를 채운다는 건 가족 행복도 가득 채운다는 것. 채우세요. 네, 3시간째 운전 중인 김 기사님. 가장 힘든 시간대로 접어드는데요. 도로 사정까지 어려운 지금 많이 지쳐 보입니다. 잠깐! 키로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중요한 회의 전에 껌을 씹어보세요. 껌을 씹으면 집중하기 좋아요. 회의 전에 스트레스 풀 때 집중할 때 롯데껌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볼수록 곳곳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예쁜 땅,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 땅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IBK 기업은행과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안녕하세요. 수도권 메신저입니다. 네, 시각 들어온 수도권 소식,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입니다. 서울시가 15회 동남권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잠실운동장을 포함한다고 확정 고시했습니다. 강남구가 즉각 반발했는데요. 강남구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여는 용적률 상향 등으로 개발이 많아지면서 불편을 겪을 주민들을 위해 기반시설을 보완해주는 반대급부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다른 지역에 쓰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담뱃값 인상과 함께 금연 결심한 분들 많을 텐데요. 서울 시내 금연 클리닉 등록자 수가 넉 달 만에 지난해 2배인 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금연 클리닉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금연 클리닉에서 금연 상담과 교육, 금연 보조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또 12개 자치구 171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이프 약국에서는 4주 동안 금연 상담과 금연 약물 교육 등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광역순환 2층 관광버스가 도입됩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 면허 대상에 2개 이상의 도내 시군 관광지 등을 경유하는 광역순환관광버스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광역순환관광버스는 16인승 이상의 승합 자동차로 하고 2층 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시각 들어온 수도권 소식,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육 분야 최대의 국제회의죠. 인천 세계교육포럼 어제 폐막됐어요. 네.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행사였습니다. 네. 2015 그 인천 세계 교육 포럼의 그 공식 일정이 이제 어제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요. 포럼 기간 중 그 20일에는 그 세계 각국의 그 교육부 장관 등 교육 분야 리더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발전을 이룬 한국의 사례를 공유하는 그 한국 교육 그 전체 회의가 진행됐었고요. 네. 또 포럼 기간 중에 그 한국의 미를 알릴 수 있는 그 음악회와 공연, 그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비공식 일정으로 그 인천의 그 대표적인 그 교육기관과 그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기관 방문 투어가 마지막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 이번 교육 포럼 개최로 개최지인 그 인천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이번 그 세계 교육 포럼의 그 개최 이유가 그 바로 그 교육 목표의 그 성과를 평가하고요. 그 향후 이제 15년을 이끌 그 새로운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개최 도시의 이름을 딴 그 인천 선의 세계에서 발표된 그 새로운 교육 목표의 핵심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이들을 위한 그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 학습기 보장이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인천 선언은 그 2030년까지 이제 국제 사회가 그 실행해야 할 그 교육 방향으로 이제 전 세계에 확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 도시로서의 그 인천의 브랜드를 갖다가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세계 교육 포럼 개최를 통해서 이제 인천이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서 세계 속 인천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인천 서구에 있는 가재울 마을이 국민안전처에서 공모한 2015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요? 네. 그 우리시 서구에 위치한 그 가재울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주관한 그 2015년도 그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서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고요. 네. 그래서 국비 그 3억 8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제 마을 안전지도를 만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난이나 그 생활 안전 분야의 그 위험 요인을 예방하는 활동을 펼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인천의 가재울 마을은 많이 들어본 마을 같아요. 네. 인천 그 서구에 있는 가재울 마을은 이제 그 이번 사업을 통해서 뭐 우선 그 등 하교시에 이제 보행 안전을 위해서 이제 그 학교 통학로를 하게 되겠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보행로에 위치하여 그 안전의 그 위의 요소였던 그 가판대 두 곳을 이동시키게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행로를 조금 더 넓혀서 이제 보행 안전을 또 확보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침수 예방을 위해서 배수시설 그 개선 사업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시설 입구에 이제 오물 유입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요. 배수로 전체에 이제 등산객 접근 방지 시설도 설치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범죄 예방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추진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마을 회의를 통해서 그 취약 지역으로 선정된 7개 지역에 CCTV와 그 보안 등을 설치하고요. 구청 그 CCTV 감지센터와 연결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주민들이 그 안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 스스로가 일상생활 주변의 그 안전 위해 요소를 개선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그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 표면 처리 시설인 인천 표면 처리 센터 기공식이 열렸다고요? 아, 네. 지난 18일이 되겠는데요. 우리 그 서구 오리동에 있는 건단 일반 산업 단지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신축 부지에서 그 최신 그 친환경 표면 처리 시설인 그 인천 표면 처리 센터 기공식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표면 처리업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 도금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인천 표면 그 처리 센터는 이제 대지 면적이 약 7,000평이 되는데요.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으로 지금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그 규모가 약 39,000평 규모가 되겠고요. 그래서 216실의 그 공장과 108실의 그 기숙사 그리고 창고 그 근린생활식 등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예. 그럼 도금업체들이 여기 다 모이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인천 표면 처리 센터 건립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인천 표면 처리 센터 건립 사업은 이제 우리시의 그 정책적 의지가 많이 담겨 있는 부분이고요. 그 표면 처리 업계의 그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 현재 인천 관내 산지에 있는 약 800여 개의 그 표면 처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이제 집중화가 되어 가지고 이제 뿌리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 처리 업체들은 이제 최신식 그 친환경 설비들을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원가 경쟁력을 높여서 이제 그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이 또 가능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 표면 처리 센터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제 뿌리 산업 그 특화 단지로 이제 지정받아서 입주 시에 이제 각종 그 정책적 지원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천 표면 처리 센터가 그 도공업계의 산업 클러스터로
자리매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송향미입니다. 저는 지금 푸드트럭이 시범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청 삼별관 앞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허니치즈 도시야.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포장이에요? 한 개 4조각 잘라드려요. 그러면 한 개 얼마예요? 4,000원이요. 2개? 아니요, 3개만 주세요. 3개요? 네. 12,000원. 아, 좋은데요. 이게 사실 좀 길거리에 그냥 좌판 노점은 사람들이 좀 인상 찌푸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깔끔하고 뭔가 좀 위생적으로도 보이고 하니까 푸드트럭 하면 비싸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서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잔디 있고 이렇게 날씨 좋은 이런 분위기에 푸드트럭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지금 4일차거든요. 드셔보신 분들이 또 와가지고 맛있다고 재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매출도 괜찮고 반응들도 좋고요. 고객의 니드는 지금 있어요. 근데 제일 문제는 도시건설과라든지 공원관리공단 측에서 지금 이거를 수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드트럭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 도 입장에서는 푸드트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푸드트럭이 청결하고 안전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청내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도시공원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5군데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지정을 못하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푸드트럭이 시범 운영 중인 경기도청 앞에서 송향미였습니다. 네, 오늘은 송양미 리포터가 경기도청 앞에서 시범 운영 중인 푸드트럭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푸드트럭은 박근혜 정부가 손톱 및 가시 뽑기의 모범 사례로 추진해온 정책이기도 한데요. 아직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을 해서 보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드리고 싶은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번호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짧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고수에서 일은 스케일보다 다르나니 전자제품을 사면 티볼리 5배가 따라온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명불허전 파격 특가, 압도적 카드 혜택 5월 1일부터 25일까지 놓치지 마시라. 경품은 행사기간 구매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에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원유값이 오른다고 원유에만 투자한다면 당신은 아마추어. 코덱스 미국 에너지 ETF는 원유 관련 기업에서 에너지 기업까지 더 넓게 봅니다. 여기 코덱스 가득이요. 에너지를 다루는 선수들, 코덱스 미국 에너지 ETF. 투자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삼성자산운용. 나라 없이는 나도 없으니 나라는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한우를 사랑하면 한우가 우리 농가를 지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까지 든든해지는 것. 한우 사랑이 나라 사랑입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 한우 자조금.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바람이 불어오는 곳. 다가오는 여름, 에어컨이 2개라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블레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 리몬 전격 등장. 신서버 대오픈. 입장만 해도 보석 청기와 제강 장비가 공짜. 액션은 반격이다. 블레이드 포카카. 2016년 12월 31일까지 15세 이용가.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조금은 지쳐있는 금요일인데요. 무작정 춘천 가는 기차에 몸을 싣고 떠나는 건 어떨까요? 가족과 친구와 아니면 혼자라도, 그리고 이렇다 할 추억이 없더라도 도시의 정형화된 불금 문화보다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짱 감독이 고른 불금 추천곡 춘천 가는 길. 오늘은 불독맨션의 노래입니다. 네, 장성문 감독이 추천한 춘천 가는 길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금은 지쳐 있었는데